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정의롭게 살아내는 여러분 하루의 시작과 끝을 응원합니다. 매일 오후 5시 5분 주진우 라이브.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페트롤 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도 했고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급증했습니다. 우리 적은 하루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10,000명을 넘어섰고, 이것은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 수로 하루 만에 최다치를 경신한 것이죠. 오늘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추가 PCR 검사를 하지 않고 최종 확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치료하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자는 제안도 나왔죠. 기존 계절 독감 대응의 중간 정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코로나 대응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의료체계 변화를 주시하셔야 되겠습니다. 3월 11일 금요일 페트롤 전북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전북권 뉴스입니다. 20대 대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각 당이 도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에게 82.98%의 지지를 보내준 도민들의 열망을 민주당이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며 반성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도당은 전북에서 얻은 보수정당 후보의 역대 최대 득표율을 바탕으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겠다는 약속을 꼭 이행하겠다고 말했으며, 정의당은 선거 결과가 아쉽지만 겸허하게 받아들겠다며 대한민국의 양당 정치 극복과 전북에서 일당 독주 종식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는 보도 있습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윤석열 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 국민통합과 지역균형 발전을 당부했다는 내용, 군산 간호대학교의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제20대 대통령 선거 지지 후보를 묻고 연락처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 김병윤 전 군산중앙초등학교 교장이 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학생, 학부모가 행복해하는 선순환 교육구조를 만들겠다며 전라북도 교육감 출마를 선언했다는 기사,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군산 월명초 4학년 김나영 양이 우크라이나 피해민을 위한 성금 30만 2천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는 기사,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전라북도 의사회가 우크라이나 구호 성금 3,381만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 전라북도는 매달 11일 일회용품 없는 날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는 기사였습니다. 오늘 아침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페트롤 전북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에 진행했던 페트롤 전북 제2제2, 오늘은 특별히 대선 결과를 살펴보는 순서로 해서 금요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선 상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KBS 전주 시청자위원님에서 전북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을 맡고 계신 손주아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전북예술이 박주현 대표님은 오늘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두 분은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주현 대표님. 예, 그 최악의 그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초박빙 속에서 이제 뭐 신승의 어떤 결과를 끌었습니다만은 많은 아쉬움이 남아요. 역대 가장 많은 그 사전 투표율,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 그리고 15대 대선 이후에 25년 만에 가장 높은 본 투표율 77.1%, 이런 그 결과에도 불구하고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민심이 거의 두 쪽으로 극명하게 갈렸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영호남 지역 구도가 다시 극명하게 드러났고, 그래서 지역 이념, 세대 간 이러한 차이들이 이번 그 투표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 염려, 걱정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제 대통합이 앞으로 차기 정권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당선인도 화합과 통합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죠. 자, 손주아 차장님.
네, 좀 두 가지에서 좀 눈에 띄었는데요. 예. 일단은 방송 보도를 보니까 이제 전북 지역에서의 양쪽 후보들의 지지율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북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퍼센트가 86%인데요. 예. 눈여겨볼 지점은 이제 윤석열 후보 당선인이죠. 그렇죠. 이제 지지 부분이었는데 전북에서 14.4%를 지지를 했더라고요. 이 수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했던 13.2%보다 높아진 수치고요. 예. 광주가 12.7%를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했었고 전남에서는 11.4%를 기록했는데 광주 전남보다 높은 지지율을 그렇습니다. 윤석열 이제 지금 당선인한테 보냈다라는 점에서 좀 눈여겨볼 지점이고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지지층이 전북 지역에서 좀 변화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의 이런 독점, 이런 구조 속에서 실망한 층이 찾아갈 곳이라고 하는 곳이 윤석열 후보자였던 게 아닌가라는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민주당의 이런 독점 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어떤 새로운 어떤 흐름이나 뭐 투표를 할 곳을 이렇게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예. 이번 대선의 또 다른 특징은 대형 의제의 실종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많이들 같은데요. 얘기하시죠. 예. 네, 이제 이거는 대형 의제라는 건 좀 어떻게 보면 후보자의 가치와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 어떻게 보면 또 경제민주화 이런 경제민주화. 것들이 대형 예, 의제로 그렇죠. 이제 등장을 했었는데 이런 공동체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제시하는 이런 큰 미래 담론은 잘 보이지가 않았고 대신에 우리 전북 같은 경우는 뭐 새만금 조기 착공 뭐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단골 부분들 메뉴죠, 단골 네네 메뉴. 예. 이런 어떻게 보면 지역의 맞춤형 공약이라고 하는데 맞춤형 공약이라고도 볼 수 있고 스스로는 뭐 소확행 공약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생활 밀착형 정책들을 제시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예.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원인을 분석한 경우가 좀 드물었다. 그래서 이러한 대형 의제가 보이지 않느냐라는 이런 비판들도 좀 있긴 했었는데 예. 준비가 덜 되었다라고 좀 지적받던 윤석열 후보와는 뭐 말할 건 없지만은 이재명 후보도 이제 산적한 국가 현안에 대해서 좀 비교되는 디테일한 정책을 좀 제시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법정 토론회 3번과 언론사 토론회 2번에서 5번의 토론을 통해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조금은 정치권 공약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토론회보다는 이제 네거티브 선거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일단 뭐 결과는 나왔습니다. 박지원 대표님, 예. 그 언론사에서 이제 여론조사도 많이 하고 또 본투표가 끝난 시점에서 방송 3사 출구조사도 하고 물론 JTBC도 했습니다만 이 참 출구조사가 이게 정확했고 물론 JTBC는 조금 달랐습니다만 출구조사에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번 대선 출구조사는 기존의 그 KBS, MBC, SBS의 지상파 3사가 주도를 해왔었는데 이제 JTBC가 이번에 처음으로 지상파 3사와 이제 대결을 벌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9일 오후 7시 30분 과연 지상파 3사와 JTBC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상당한 관심이 쏠렸는데 이제 결과가 엇갈리게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언론계 또 정치권에서 과연 어느 쪽이 맞았는가 틀렸는가에 상당히 관심이 쏠렸는데 뭐 결과는 이제 지상파 3사의 이제 승리가 이제 이어졌는데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갈렸어요. 지상파 3사의 경우 공동 출구조사 결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48.4%가 나오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47.8%로 아주 그 최종 결과하고 이재명 후보 그 예측치는 아주 딱 맞았는데 예. 이제 문제는 이제 JTBC가 이재명 후보가 48.4%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47.7%로 이 후보가 0.7% 포인트로 이제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그렇죠. 예측이 돼서 뭐 양 당 간에 이제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상당히 관심이 이렇게 모아졌던 뭐 이런 적이었는데 어찌됐건 출구조사에 도전한 JTBC가 이번에 패배의 쓴맛을 본 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자, 우리 지역 언론 보도를 모니터 분석해보는 페트로 전북 JJ 시간만큼 이제 대선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전북 공약 관련해서 실현 가능성 여부를 두고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손지호 처장 짚어주시죠. 네,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보도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대선 선거 전에도 이제 KBS 전주총국에서 이제 3월 2일 날에 그 윤석열 당시 후보의 새만금 공약에 대해 검증하는 연속 보도를 이어갔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임기를 시작하면 임기 내에 새만금 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언한 부분들을 좀 검증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정부의 목표 달성 시점은 2050년으로 나왔었는데 당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임기 내에 가능하지 않다라는 점을 좀 분석하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선거가 이제 끝나고 나서는 일제히 지역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전북 공약을 다시 살펴보면서 이제 실천과 의지를 좀 강조하는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당시에 전북 홀대가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던 그 후보자의 발언을 재강조하기도 하고 실현 가능성 여부를 재확인하는 보도들이 좀 이어지기도 했었는데요. MBC 같은 경우는 지역 핵심 현안 중에 하나인 남원 공공의대는 공약에서 아예 빠져 있고 당선인 역시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아 갈 길이 멀어 보인다라는 좀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고요. KBS 같은 경우도 전라북도가 지난해 대선 후보자들에게 공약으로 제안한 사업이 대부분이었지만은 새만금과 군병 중심지 등 지역 수건 산업이 고루 반영되어 있긴 하지만 추진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은 공약도 있어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좀 비판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뭐 의지를 보여줬다고는 합니다만 그 워딩으로만 보면 5년 안에 마무리한다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만큼 실현 의지를 5년 동안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박지원 대표님. 예. 또 하나 이 참 뭐 김만배 그 대장 녹취록을 인터뷰한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이 언론노조 관련해서 비판의 발언이 윤석열 당선인으로부터 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선인이 그러니까 이제 하루 앞두고 대선 하루 앞두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요. 6일이죠. 의정부 유세 현장에서 이제 한 발언이 부메랑이 바로 뒤에서 돌아온 그런 형국이 됐는데 민주당 정권이 강성노조 전위대를 세워서 가진 못된 짓을 다 하는데 그 1000병 중 1000병이 바로 언론노조다. 뭐 이런 그 발언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정치개혁에 앞서서 먼저 뜯어 고쳐야 한다. 말도 안 되는 허위보도 일삼고 국민 속이고 거짓 공작으로 세뇌해 왔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바로 그 언론계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한 뭐 이런 행태다 해서 언론협업 6개 단체들이 거센 반발을 일으키면서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성명을 냈는데요.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반드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선거 후에도 그래서 계속 논란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고를 하고 또 실제로 이제 이러한 그 법적 공방까지 지금 예고가 된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 뜨거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언론노조가 명예훼손 혐의로 윤 후보를 좀 뭐 이제 어떻게 좀 전개될 건가에 대한 궁금증이 들 정도로 이제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 손주아 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언론노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다수 포함된 한 15,000명 정도의 조합원 규모의 이제 예. 언론계 최대 조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던 지난 10년 동안에 이제 공영방송 정상화라든지 정치 권력과의 뭐 독립성 보장 이런 것들을 투쟁을 이어갔던 조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좀 어떻게 보면 갈등이 첨예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우려가 좀 언론 시민사회 단체에서 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민원련 같은 경우는 언론 철학이 좀 결여되어 있다. 언론관 좀 되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목의 성명을 좀 냈고요. 언론연대 같은 경우도 과거처럼 언론 자유 위협한다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고요. 예. 언론노조 같은 경우도 다시 공영바람에 피바람을 일으키고 종편규제를 완화하고 뭐 민영방송을 자본과 사주의 들러리로 보장해줄 거대 미디어 부처의 신설도 머지않았다라는 우려의 논평을 발표했는데요. 예.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은 지역 언론과 관련해서도 당시 윤석열 당선인이 동문서답하면서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있었던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사 위기에 있는 지역 언론에 대한 정책 논의가 과연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자행된 언론 통제 언론 탄압 저희도 함께 이제 막 그 시절을 겪었습니다만 그래서 더욱더 이제 언론에 대한 뭐랄까요 탄압에 대한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대표님.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 언론 노조 하면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다수 포함된
그야말로 15,000여 명 조합원 규모의 언론 최대 규모 조직 아닙니까? 예. 어제도 또 성명을 냈어요. 대통령이 누구이건 우리의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앞으로 어떤 법정 투쟁을 뭐 계속 해나갈 그런 그 방침을 세웠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이제 시대착오적인 어떤 언론 혐오, 즉 이제 비루한 어떤 언론관을 지니고 있는 뭐 이런 당선인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 지금 이명박 박근혜 시절 자행된 언론 통제라든지 언론 탄압을 뭐 연상케 한다는 이런 점에서 이제 우려가 크다. 뭐 이런 시각인데요. 앞서서 또 이제 앞선 정권 전두환 박정희 시절 언론 말살 뭐 이런 DNA가 깨어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 표현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지금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뭐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그 당시 대통령이 되면 이제 됐으니까 이제 그러는데 보도 지침이 부활할까 무섭다. 뭐 이런 반응까지도 나왔는데 당시 그 유력 대선 후보의 어떤 언론관 향후 어떤 결과와 변화를 가져올지 상당히 이제 궁금한 뭐 이런 현상이 되겠는데 지금 당사자가 이제 당선이 돼서 앞으로 그 이제 시비거리가 계속될 뭐 그런 양상입니다. 예. 자,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관련된 보도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도 남지 않았죠? 최근에 현직 공직자가 아닌 예비 후보자의 사전투표 사진을 넣은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전북민원연에서 공정성 시비 나올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좀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정 후보자가 누락된다거나 어떤 특정 후보자가 부각되는 그렇죠. 이제 편집이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선거 시기에 공정성 여부를 놓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례가 좀 발견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요. 3월 7일자에 전북일자 3면에 갑자기 서거석 교육감 예비 후보자가 나왔어요. 근데 왜 나왔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정성이 불거진 편집이다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보통 사전 투표일 그 다음날 보도라던가 뭐 투표 다음 날에는 보통 주요 인사들이 투표 현장을 이제 기자들이 스케치해가지고 사진 편집을 해서 넣거든요. 지면에 배치를 하는데 주로 도지사라든지 뭐 전주시장 뭐 그러니까 지자체장이라든지 교육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매칭해서 보통 넣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일반 시민들의 투표 현장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좀 매칭을 하면서도 그 비중을 맞추거나 현장을 맞추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진들을 보통 매칭해서 편집을 하는데 이 뜬금없이 현직 도지사 대 갑자기 교육감 예비 후보자를 매칭한 사진을 지면에다 3면에다 배치를 했거든요. 그것도 예비 후보자라는 타이틀 대신에 전 전북대학교 총장 서거석으로 좀 소개한 부분이 굉장히 의아하다라는 좀 지적들이 나왔었고요. 이 도지사와 나란히 사진을 배치하면서 도지사급에 인지될 만한 이런 매칭 비중을 좀 둬서 편집을 한 게 아니냐라는 좀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이 과연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이미 교육감 3명의 후보는 예비 후보 등록을 이미 대선 전에 일찌감치 했습니다. 예비 후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소개는 전 전북대학교 총장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실 것 같습니다. 의도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또 봐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박지원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이걸 이제 전북 민원연에서 지적을 해서 뭐 상당히 좀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편집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관습적인 어떤 스테레오타입에 의한 이제 편집 방향이 이제 있거든요. 각 언론사마다 가령 투표일은 뭐 1면 사진에 뭐 누구를 넣자 또는 2, 3면 사진은 어느 기관장을 넣자 뭐 이런 어떤 그 관습적인 이런 어떤 그 편집 스타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전북일보에서 또 그날 마침 이제 그 도지사 옆에 이제 예비 후보가 지금 사진이 부부가 나란히 들어간 요 사진이 지금 이제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과연 이게 실수냐 의도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또 논란거리가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면에 나타났지만은 인터넷판에는 또 나타나지 않았던 뭐 이런 문제. 이게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았냐 인터넷에서는 뭐 이런 또 논란까지 일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놓치지 않은 뭐 이런 문제점들 이게 이제 아까 앞서서 우리 손 처장님이 지적했습니다만은. 편집을 왜곡하거나 조작한 이런 어떤 의도적인 편집이었다면은 공정성 논란에 이제 휘말릴 가능성이 많은데 부부가 나란히 등장한 사진 그 옆에 바로 도지사 또 부부가 나란히 배치하는 이런 것 이거 다분히 의도적인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문제는 다른 후보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특정 후보를 띄웠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썽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뭐 이러한 점에 대해서 뭐 전북일보는 아직 뭐
자세한 뭐 내막을 자, 설명하지 않으니까 그럼, 의도적인지 실수적인지는 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북일보 외에 다른 신문은 어떻게 했을까? 이 부분도 말씀드려야 청취자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다른 신문사들도 찾아봤는데요. 이제 같은 이제 사전투표 다음 날에 다른 신문사들은 어떻게 좀 편집을 했을까를 살펴봤고요. 예. 전북 도민일보, 전라일보, 전북중앙신문을 찾아봤더니 송하진 도지사 부부와 이제 김승수 전주시장 부부의 사진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새전북신문 전민일보 같은 경우는 송하진 도지사 부부의 사진만 이제 지면에 사용한 것이 나옵니다. 이게 좀 간습점 편집 방향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드러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예. 판단은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도민들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우리 전북 전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사전 투표율을 보여주셨는데 이 관련된 보도 기사 어땠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손조 차장님. 네, 이것도 이제 아까 사전투표 보도 기사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좀 열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사진투표 참여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도를 했었는데요. 예. 이제 전북일보나 도민일보나 전라일보 이제 새전북신문 이런 곳들에서 다 사전투표가 높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지사 부부와 이제 이런 부분들의 사진을 매칭했다. 좀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주요 인사가 이제 투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도하는 대부분의 언론들의 이야기인데, 그럴 수 있죠. 예. 주요 현직 인사 내지는 전직 인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걸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궁금증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원 대표님, 예, 이거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날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서 아마 그 편집 기자라든지 취재 기자들이 상당히 흥분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현장에서 느낀 감정이지만 근래 들어서 또 사상 최고의 역대 최고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록, 투표율 기록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상당히 그 편집자 입장에서는 이제 흥분된 그런 상태임을 우리가 아는 측면에서 이제 봤습니다만은 선거철에는 그래서 기사뿐만 아니라 사진 편집에서도 또 제목에서도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사진 설명 캡션이라고 그러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많은데요. 예. 그 전북일보의 이번 어떤 사진 편집이 아마 그 대표적인 지금 사례로 지금 논란이 되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다른 언론사들도 이러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비 후보가 전북대 총장을 연임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제 더욱 따가운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데 이제 저널리즘을 통한 사진 조작과 왜곡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 특히 이제 선거철에 자주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그런 이제 의구심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특히 미디어의 선거 보도에서 이러한 그 사진의 왜곡이라든지 조작을 통해서 유권자들을 혼란하게 빠뜨리려 하는 이러한 경우로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선거 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을 기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대부분의 언론들 보니까 이번 사전투표 관련해서 지난 민선 7기 때 사전투표 참여 사진이라든지 21대 총선 사전투표 참여했던 사진들을 이제 많이들 올려서 이와 관련해서 독자나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또 보실지도 이유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지방 선거가 6월 1일에 치러집니다. 이제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그동안 대선 후보에게 몰입했던 각 지방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 예비 등록 후보자들이 이제 본인 선거에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언론이 공정한 보도, 선거 의제 제시 등 언론 중요한 역할이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가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또 공익에 부합한 우리 쪽의 중요한 선거 의제 이슈로 만드는 일을 언론이 좀 더 해야 될 텐데 그 역할에 대해서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손주아 처장님. 네, 이제 지금 대선 같은 경우도 이제 혐오와 조롱 등의 발언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정치인들의 발언을 그대로 좀 언론에서 반복 재생한 결과 이제 이번 대선이 비호감 대선, 어떻게 보면 국민을 좀 갈라치게 했다라는 비판이 수도 없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후보들 사이에서 발생한 이런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서 지역 언론에서 이런 좀 게이트키핑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발언에 대한 검증이 좀 이렇게 걸러내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예. 이번 박빙의 이제 패배가 민주당에서 이만하면 잘했다라는 이러한 자족으로 좀 이어지지 않고 이제 내부의 치열한 토론과 반성으로 좀 이어지길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10일 날에 민주당 송영길 지도부가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진다라는 뜻에서 일괄 사퇴하고 비상대책이 길을 걷기로 했거든요. 예. 근데 당장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존 체제에서 이제 원내를 뭐 총괄하는 원내대표는 뭐 비대위원장으로 세워서 혼란을 주기로 했다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예. 네네, 지방선거가 석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도부 공백을 채울 이런 뭐 새신의 얼굴들이 가능할까라는 좀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좀 안정적 재정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건데 이러한 과정에서 뭐 방역 정책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해결할 이런 부분이라든지 예. 밥상 물가, 그다음에 우리 전주 뭐 전북의 부동산 정상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주체적으로 후보자들이 이제 담론도 제시하고 의제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대선에 집중했다고 몰아놨던 밀어놨던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의 이런 권리, 이런 도민들의 알 권리 이런 부분들을 예. 잘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우려도 상당히 존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 선거 의제를 이슈로 만들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검증해주는 이런 보도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좀 시급하게 예.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방송을 하면서 그동안의 총선과 지방선거를 진행해본 진행자 입장에서 보면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이죠. 앞에서 말씀 나눴던 특정한 후보, 뭐 현직 중심의 어떤 프리미엄도 있겠습니다만 현직 중심 내지는 특정한 후보를 띄우기식 보도는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히려 좀 더 과연 14개 시군의 자치단체장 그리고 교육감과 도지사 물론 기초광역의원을 또 같이 뽑습니다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지금의 이 현실 속에서 의제가 무엇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언론의 어떤 분석 이런 부분들이 좀 중심이 되지 않을까. 뭐 이건 뭐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생각이 같이 가미가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그 언론 보도의 중요성을 박지원 대표님 좀 함께 짚어주신다면요. 예, 이번 대선은 이제 지방선거를 끼고 한 그런 그 대선이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사실 파묻힌 그런 이제 결과를 낳아서 그동안에 이제 2월 달부터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등록이 거의 우리 뭐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서 뭐 각 당이 대선 이후로 모든 것을 미루면서 지역 언론들도 대선에 함몰되다 보니까 지역 지방선거에 관한 정보가 사실 미흡했던 게 그렇죠. 사실이고요. 예. 더군다나 지금 선거구 획정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지역 언론들의 지적도 거의 나오지 않은 뭐 이런 상황에서 예. 이제 뭐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지방 선거에 관한 이제 앞으로 이제 보도들이 많이 이어질 텐데 이제 우리 전북 지역은 대선에서 비록 민주당이 패배했지만 여전히 민주당 일당 독식구도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그동안에 이제 같은 당 같은 식구들이다 보니까 견제라든지 감시 이런 게 이제 기능이 무뎌지고 오히려 감싸고 도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봐왔는데요. 예.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유권자들이 좀 더 심사숙고하고 또 올바른 주권행위, 지역에 꼭 필요한 이런 일꾼들을 선출하는 이런 이제 선거가 돼야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을 지역 언론들이 잘 초점을 맞춰서 정확하고 공정하고 또 유용한 그런 어떤 정보, 선거 보도에 임해야 될 텐데 앞으로 지역 언론들의 어떤 분발이 이제 많이 그런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예. 조금은 불편하지만 언론이 가야 될 길, 정론에 대해서 저희 원래는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을 해드렸는데 다시 목요일로 돌아가겠습니다만 목요일 이 코너를 많은 분들 함께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언론에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려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했습니다. 자, KBS 전주방송 종우 시청자위원인 전북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손주아 차장 그리고 전북의 소리의 박지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다시 오늘 아침엔 대선 결과를 둔 정운천, 김관영 두 의원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